엘라베마 현대차 협력업체의 수감자 노동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원청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다른 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셧다운 기간 결근 없이 근무를 이어간 항공관제사들에게 1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에 주민 발의안 50이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조정된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폭풍우가 예보됐습니다. 당국은 사전 대피령을 발령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오클라호마주에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돼 있던 암모니아 운반 트럭에 가스가 누출되면서 최소 3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모든 미국인에게 관세 배당금을 주겠다. 수입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겠다. 백악관이 내놓은 민생 지원책입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졌던 셧다운과 지방선거 패배로 나빠진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가구에 1인당 2,000달러, 우리 돈 29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관세 수입이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omething that will require legislation, but if you look at how much tariff revenue has been coming in, then there would actually be enough room to cover those checks and not go into the rest of the budget.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한지를 두고 심리에 착수하자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관세 배당금을 주겠다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전패하고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민심이 나빠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잇따라 민생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생아 한 명당 1,000달러를 지원하거나 커피,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특히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는 관세가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43일 동안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백악관은 이 기간 주당 약 15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으며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셧다운 여파로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도 1에서 1.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난해 엘라바마 현대자동차 공장 부품업체들이 교도소 수감자들을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MBC에 다른 주로도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미국 이민자 인권단체인 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는 현지 시간 13일 캘리포니아 법원에 현대자동차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 부품 공급업체들이 미국 남부 지역에서 교도소 수감자를 동원하는 등 불법 노동을 자행하는데도 현대차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Over and over, Hyundai and Kia have claimed that they're not responsible for their suppliers' low road employment practices. However, as the lawsuit alleges, Hyundai and Kia maintain close control over their suppliers. MBC가 입수한 소장에서 해당 단체는 현대차가 공급망 내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인 노동 관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법 생산 인증을 허위로 받았다며 현대차를 구입하는 공공기관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공장이 있는 엘러베마주 교정당국이 현대차 부품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감자들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컬럼비아대 노동연구소는 지난주 현대차 공급망 대상 연구에서 수감자 비중이 10% 늘어날 때마다 임금이 최대 14% 감소하는 등 일반 노동자의 처우도 악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사실상 강제 노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y put me in several different spots with no training, and I fell into a steel rail and broke 4 of my ribs. 소송 제기 단체는 다른 주에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MBC에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일부 협력업체가 수감자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그 어떤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의 엄격한 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를 이어간 항공 관제사들에게 보너스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6주 정도의 정부 폐쇄 기간 동안 매일 출근하고 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10,000의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So today we are announcing that we are going to be handing out bonus checks of $10,000 to TSOs, to agents who work for TSA who served with exemplary service. And what that means is that we are going to not only continue their paychecks like they should have received all along, but also they're going to get a bonus check for stepping up, taking on extra shifts, for showing up each and every day, for serving the American peopl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 관제사들에게 즉각적인 근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성실히 근무한 관제사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보너스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보너스는 2025 회계연도에 2월금이 활용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 관제사들 외에도 셧다운 기간 동안 헌신한 다른 공무원들도 검토해 가능한 많은 직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발의안 50을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안인 주민 발의안 50이 인종 중심으로 연방 하원 선거구를 재획정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파성으로 포장한 조작적 시도의 법안이자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유리하게 짜인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주민 발의안 50이 통과되자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들도 즉시 시행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의 연방하원 5개 선거구를 민주당에 더 유리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주민투표에서 64% 찬성으로 승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폭풍우가 예보되면서 곳곳에 사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LA 카운티 일대에 일일 최대 2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시속 50마일의 돌풍이 동반될 거로 예상되면서 팰리세이드와 이튼, 케네스 등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That amount of projected rain that we're supposed to have, I think anyone should be concerned. Our roof, make sure it doesn't leak. 당국은 산사태와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제방용 모래주머니를 무료로 배부하는 한편 주요 도로가 침수돼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대기강 영향으로 폭풍이 강타하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발생한 폭풍이 오늘 북부 지역에 강한 비와 바람을 몰고 오면서 이번 주말까지 최대 4인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오늘 오전 7시부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의 운항이 지연됐으며 총 113편이 지연되고 46편이 취소됐습니다. 또한 홍수로 여러 도로가 침수되면서 880번과 580번 고속도로가 일부 구간에서 막혀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졌고 강풍으로 주택가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베이 지역에 홍수주의보와 강풍경보를 발령했으며 주민들에게는 주말 사이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오클라호마주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웨더포드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쯤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에 주차되어 있던 2만 5천 파운드 규모의 암모니아 운반 트럭에서 누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So we just ran through that cloud of smoke in the parking lot towards the fire truck that we saw from the window. And I see the fireman coughing and on his knees, and we couldn't breathe. We couldn't breathe. Like I thought I'm dying.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that the truck was in an accident. Right now, best what we can determine that it was either a mechanical failure on a valve or it was a faulty seal. 이 사고로 최소 36명이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11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긴급 대피령이 발령되면서 인근 주민 500명 가까이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으며 한때 40번 고속도로 웨더포드 구간 동서방향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대피령은 오늘 오전 해제됐지만 당국은 인근 학교 휴교령과 함께 주민들에게 집에 머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암모니아는 주로 농업용 비료에 사용되는 무색의 기체로 고농도의 암모니아 가스 흡입 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 의회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LA시 의회에 따르면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위원회가 제안했던 0에서 3%보다 완화된 최소 1%에서 최대 4%로 제한하는 새로운 개정안이 찬성 12표, 반대 2표로 통과됐습니다. 기존 인상 한도인 3에서 8%에 비해 하향 조정된 수준이며 세입자의 가족 수가 증가할 경우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부담할 경우 적용되던 1에서 2%의 가스와 전기요금 추가 인상 조항도 전면 폐지됩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률 계산에서 적용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위원회가 제안했던 60% 대신 90%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LA 주택국은 주민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며 개정을 지지하는 한편 집주인 단체와 개발 업계는 주택 공급자에게 불리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RSO 임대료 안정화 조례 적용 주택의 세입자들에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애플이 미국 여권 정보를 활용해 보다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ID 기능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사용자가 미국 여권 정보를 활용해 애플 월렛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생성하고 실물 여권 없이도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를 통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사용자도 여권 정보로 아이디를 만들 수 있고 국내 250개 이상의 공항 TSA 검문소에서 국내선 여행 시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 여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선 여행과 국경 통과 시에는 여전히 물리적 여권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아이디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애플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기능을 통해 보호되며 얼굴 또는 지문 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애플은 앞으로 공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도 디지털 아이디를 연령과 신원 확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MLB가 투수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투구별 배팅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LB는 투구별 배팅이 투수의 일회성 투구로 판별나 부정 행위와 승부 조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팅 업체들과 합의해 배팅 금액을 최대 $20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클리블랜드의 마무리 투수 엠마누엘 클라세와 선발 투수 루이스 오티스가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클라세와 오티스는 도박사들에게 뇌물을 받고 경기 중 특정 투구의 속도를 조절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국 프로농구 NBA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천시 빌럽스 감독과 마이애미 히트의 테리 로지어도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각 주에서의 스포츠 배팅이 합법화된 가운데 현역 선수들의 승부 조작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규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듯한 일본 총리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 외교부가 나서서 불장난을 하다가 불에 타 죽을 거라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하원에서 대만에서의 유사 상황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위기를 일본이 자위권, 즉 무력을 쓸 수 있는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만 사태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말을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 내놓은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대만 해협에 개입한다면 정면으로 반격할 것이고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나아가 외교부 대변인의 입에서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협박까지 나왔습니다. 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玩火者必自焚。 중국은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강력한 항의에도 대만 위기 시 군사 대응할 수 있다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위기를 군사 개입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듯한 이 발언에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주 일본 중국 총영사의 발언이 나왔고 이후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까지 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의 거센 항의에 일본 내에서조차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중일 관계는 중국 외교부가 전쟁을 경고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수험생들이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죠. 그 긴장된 하루의 풍경을 외신들도 관심 있게 전했는데요. 한국만의 독특한 수능 문화를 다양한 시선으로 조명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수능날 풍경이 해외 언론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AFP통신은 명문대 입학을 위한 필수 관문인 수능날에는 수험생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이어진다며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전국의 항공기 운항이 35분간 중단되고 은행과 관공서 출근도 1시간 늦춰진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능날에는 미역국을 피한다는 속설도 소개했는데요. 미끄러운 미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우리만의 미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FP는 수험생 부모들이 교회와 절을 찾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함께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50만 명이 넘는 한국 수험생들이 8시간 넘는 동안 약 200문제에 답하며 마라톤 같은 하루를 보냈다고 보도했고요. BBC는 시각장애인 수험생들도 예외가 아니라며 13시간 넘게 시험을 치르는 현실을 소개하며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사회적 긴장감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던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위협이 커지면서 병력 확충을 위해 징병제 부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권이 자원 입대를 유지하되 신병이 부족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한 강제 징집 방안을 담은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한 건데요. 2027년부터 만 18세 남성 약 30만 명 전원을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고요. 또 내년부터는 18세 남녀 모두에게 군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보내고 남성은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에 연장이 가능하고 우리 돈 442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올해 안에 병역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추천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기로 합의했다며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당장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의 시만두 철광석 광산이 지난 11일 준공식을 열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만두는 매장량이 최소 30억 톤, 많게는 50억 톤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척 철광석 광산인데요. 철 함량 65% 이상의 고품질 철광석이 매장돼 있어 채산성이 높고 철강 생산 시 탄소 배출도 적어 호주 필바라 광산을 위협할 새로운 공급지로 평가됩니다. 총 33조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은 대부분 중국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향후 시만두 광산의 연간 생산량이 1억 2천만 톤에 이르면 전 세계 철광석 거래량의 약 7%를 차지하게 되며 중국은 호주, 브라질의 의존도를 줄이며 가격 협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국에서 현지 시간 12일 1센트 동전이 마지막으로 생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센트 동전 1개를 만드는데 1.69센트가 들어간다며 재무부에 생산 중단을 지시했는데요. 재무부는 1센트 동전 생산 종료로 연간 5,600만 달러, 약 822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센트 동전은 1793년 도입 이후 자유의 여신상, 링컨 초상 등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왔습니다. 생산은 중단되지만 현재 시중에 약 3천억 개가 유통 중이어서 법정 통화 기능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메디케어. 너무 많은 보험사, 너무 많은 플랜들. 매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오랜 경험의 MJ보험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약값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MJ보험. 323-272-3388.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분 좋은 혜택이 있는 그런 플랜이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이해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로 바로 해결해주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클레버 케어와 함께 두 가지 모두를 누리세요.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내란 선동 혐의를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도 불발됐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검은 특히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 논의사항이 담긴 박 전 장관의 업무 수첩과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권한남용 문건 관련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그제 체포됐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체포를 거부하며 자택문을 걸어 잠그고 SNS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게시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와 수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1,475원, 어제 기록한 원달러 최고 환율입니다. 한국에서는 환율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제 1,400원대의 환율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의 환전소. 미국 돈 1,000달러를 바꾸러 온 한 70대 여성은 살 때보다 환율이 올라 11만 원 정도의 환차익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좋다고 방문 온 사람들은 좋은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자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행 물가가 싸졌다며 좋아합니다. 일본 또 미국 그런 데 많이 들어오세요. 반면 미국 유학생들은 자고 나면 오르는 환율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다음 학기 학비를 350만 원가량 더 내게 생겼습니다. 8월 4일쯤에 입국을 했는데 그때는 환율이 1,300원 중반대여가지고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같은 금액인데도 학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어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75원까지 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각했던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우리 돈 수요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서학개미들은 이달 들어 10여일 만에 미국 주식을 3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올해 사들인 미국 주식은 40조 원에 육박하는데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사러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죠. 요거는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최장기간 이어졌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도 달러 강세를 부추겼고 여기에 관세 협상으로 앞으로 매년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200억 달러 부담도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어렵고 1,400원대 환율을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경제 정책이나 기업 정책을 펴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냐.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 달러 빚을 갚지 못했던 외환 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평가도 있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1,400원을 훌쩍 넘는 고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 안에서 화물차가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페달 5조작으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 제1시장 입구 근처. 1톤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을 하던 중 덜컥 멈춰서나 싶더니 갑자기 앞쪽으로 돌진합니다. 시장 통행로는 길이 200m 정도에 폭은 4m 정도. 화물차는 가게 매대와 행인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도 속도가 줄지 않았고 150m 정도를 달린 끝에 한 속옷 가게 좌판에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차량 앞부분은 수차례 충격으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화물차가 쓸다시피 지나간 자리에는 온갖 제품이 어지럽게 널브러졌고 상점 시설물도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내가 튀어나와서 봤을 땐 차가 계속 나가버리는 거야. 연륜 소리가 좀 컸어요. 멈춰서기 전 50m 구간에서 피해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과 70대 여성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3명을 포함해 9명이 크게 다쳤고 10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21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시장 상인과 손님들로 주로 7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막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 나지. 저는 건물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차가 저쪽에서 막 급하게 오시더라고요.
67살의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간이 검사에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쪽으로 돌진한 걸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급작지 여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속도감이 있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페달 5조작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1월 1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